하겠습니다. 먼저 교장선생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는데요. 그 전에 잠시 이제 올해 학부모회를 대표하시는 어머님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의 이대희 어머님, 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진석 어머니, 네, 그리고 2학년의 백승혁 어머니, 3학년 강승묵 어머니, 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1학년에 정정택 어머님도 일어나 주세요. 네, 앞으로 잠시 오실까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금 오시기로 하신 어머님들께서 여기 앞에 오시죠. 네, 지금 자리에 아직까지 좀 제 시간에 못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계시긴 한데 오늘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셔서 계신 분들만이라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 때 큰 박수로 응원해 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장 이재철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큰 박수 받기 힘듭니다. 소개 고맙습니다. 학교 우리 학생들 기술고 교육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랑할 것이 이 밤을 새도 다 못합니다. 딱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입니까? 우리 스승의 날 5월 14일 스승의 날 기념식을 했습니다. 원래 제 40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스승의 날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 감사의 표시를 하는 그런 시간, 기회인데 원래 이 행사 여러 가지 중에 깜짝 놀랄 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 75분이 계시는데 75분에게 학생들이 상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다 전달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우리 선생님이 상장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 받았어요. 교장도 받았습니다. 제 상의는 뭔지 알겠습니까? 존경의 대상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존경의 대상인데 그 75분의 선생님한테 우리 학생들이 상을 만들어서 드릴 때 다 상 제목과 상 내용이 다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평소에 어떻게 학생들한테 하고 계시는 걸 다 눈여겨봤다가 그게 맞춤형으로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상을 문구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75개 상장이 다 다릅니다. 존경의 대상 교장. 교감 선생님 무슨 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쫙 제가 교직 생활 30년 넘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상, 이거는 어려적인 거 아닙니까? 시간 지나고 경력이 있으면 주는 그런 상들인데, 그런 상, 한 추록 가져와도 학생들한테 받은 존경의 대상, 그게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 자랑 많이 했습니다. 자랑 많이 했습니다. 제 친구, 주변 사람, 제 주변에 이제, 지금 권덕철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장관도 있고, 교육부 차관도 있는데, 그 장관, 차관한테 그 상장 사진 찍어가지고, 내 이런 상 받았다 하니까, 그 장관, 차관, 이런 분들이, 교육부 차관, 이런 분들이, 와, 하면서 깜짝 놀라서 자랑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로 기특합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감동을 먹어가지고 전부 다 좋아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 선행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딱 오늘 한 가지만 딱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인사 잘하고 학교 교육 열심히 참여하고 또 이 공부 열심히 하는 이런 거 많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우리 지금 학생들 면학실에 공부하고 있는데 4시 반 이후 이제 정규교육과정 끝나고 난 뒤에 공부하고 있는데 혹시 그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 한번 여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규 수업 끝나고 난 뒤에 면학실에 지금 달성군 예산으로 지금 칸막이를 다 해줬습니다. 그 칸막이를 절반 이상 얘들 공부를 위해서 칸막이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 달성군 예산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면학실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혹시 그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시면 학생들이 그 칸막이 된 면학실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돌아보면 학생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다른 학교 연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교육과정 이거 좀 학부모님들한테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 교육과정 말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이 교육 무슨 말인지 쉽게 이걸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국어를 가르칠 것인가? 영어를 가르칠 것인가? 수학을 가르치는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 이걸 교육과정 좀 용어가 좀 딱딱하게 어려운데 쉽게 풀이하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무엇을 배우느냐 비슬고에서 이걸 교육과정이랍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배우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배울 것인가? 비슬고는 우리는 수학만 가르치겠다. 옆에 있는 포상고등학교 우리는 그럼 영어만 가르치겠다. 저 밑에 있는 현문고등학교는 우리는 그러면 체육만 가르치겠다.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지금 맞추어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가? 학교 교육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 그래서 학생들이 배웠는 내용을 가지고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요걸 잘 연결해야 됩니다. 대학교는 수학 영어를 요구를 하는데 비설고등학교는 체육하고 음악 미술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 학생들 다 망칩니다. 서울대학교 지금 요구하는 것은 국영수, 탐구 영역, 뭐 1등급 이거 합쳐가지고 얼마 요구를 하는데 비설고등학교는 그거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학생들 비설고등학교만 열심히 체육하고 열심히 음악 미술하고 이것만 하면 최고다. 교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음악 국영수는 하지 마라. 개설하지 마라. 체육음악 미술만. 이러면 우리 학생들 다 망합니다. 고등학교 교육은 이상적인 명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따라가야 됩니다. 현실은 뭐겠습니까?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실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교육과 가르쳐줘야만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가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무엇을 가르쳐가지고 대학교에 보낼 것인가 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고민을 이거 학교에서 판단 잘못하면은 이거 미스하면 이거 잘못해버리면은 학생들 다 망칩니다. 입시 성과 하나도 안 납니다. 쭉 쏘는 겁니다.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68개 대구 일반계 고등학교 있는데 공사립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 내 자녀가 비설고등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학교 믿고 학교 잘 하겠지 그렇게 하는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아니다 비설고등학교 도대체 과목을 뭐 개설하는 것이 엉터리를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지금 수투가 필요한데 비설고등학교는 지금 딴 거 지금 개설하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현미경처럼 바라보는 학부모님들 계십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오늘 같은 이런 시간에 도대체 비설고등학교 교육 과목 개설이 현실적으로 맞나 안 맞나 정말로 현미경처럼 딱 들려보시고 토산고등학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비설고등학교는 이거 개설하지 않으세요? 잘못됐지 않느냐? 따져야 됩니다.
내 자녀는 지금 이거 필요한데 왜 이걸 개설하지 않느냐? 개설해 주시오.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맡겨놨다가 나중에 학교에서 다른 과목 개설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이수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가는데 불리하다.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많이 바쁘죠. 이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바쁘지만은 시간이 없겠지만 그래도 내 자녀가 비설고등학교 가서 무엇을 배우는지 이걸 정말 열심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온 지 원래 3년차인데 첫 해, 두 해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이 중요합니다. 우리 뜻대로 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첫 해, 두 해는 2년차까지는 학부모님들이 이게 잘 거기에 대해서 잘 동의를 안 하고 뭐 비서고 알아서 하세요. 그런 분위기 같았어요. 근데 원래 와서는 다행히 오늘 많이 와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많이 와주 교육과정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많이 와주셔가지고 내 자녀에 맞는 과목을 개설했냐 하는지 그거다가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고교학점제라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이 정부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하겠다. 이 지금 딱 정해놨습니다. 대학교 학점하고 고등학교 학점하고 같은 맥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학점을 이수하면 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하면은 140학점 하면은 이수하면은 졸업하듯이 고등학교도 일정한 학점만 따면은 졸업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학교의 과목 개설 대학생들이 자기 원하는 과목 쭉 들어가지고 졸업하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개설하고 무엇을 선택할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개설하겠지만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데는 어머님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학생들한테 이거 개설하고 이거 그다음에 선택하는데 우리가 학생들한테 계속 홍보를 합니다. 계속 오늘 이런 걸 계속 홍보를 하는데 학생들이 처음이라 잘 따라오질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홍보해서 학생들의 그 직업이라든지 희망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선택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과목 선택을 3년 동안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했기 때문에 이 선택의 폭을 엄청나게 많이 넓혀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원하는 거 다 해봐라. 개설 다 해줄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연구학교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 그 대학교 가는데 필요한 과목 무엇이고 다 열어줄게. 끝까지 우리가 다 열어주는 그런 제도를 3년 동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또 그것도 또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많이 수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요거는 우리 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하실 텐데 말은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가 꼭 필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조금 도움이 이해가 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도 이 늦은 시간에 이런 학교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신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혹시 돌아가시면은 주변에 동료 주변에 어머님들한테 오늘 비설고 갔더니 정말로 중요하더라. 오늘 안 가시면 돼.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좀 엄포를 놓으셔가지고 조금 이래 과정을 하셔가지고 다음 행사 때 많이 좀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학부모 교육을 해주실 강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본교 교육과정 부장과 친목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네, 수학 교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춘식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친목회, 보통 모임의 총무죠.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춘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친목회장이 된 이유가 삼행시를 잘 지어서 친목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김에 제 교과인 수학으로 이행시 한번 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예. 예, 수요일 밤에 만나서 더욱 반갑습니다. 학부모님들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예,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제가 빌려서 알차게 좀 채워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교육과정 부장을 맡은 지는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교과부장으로서 이제 교육과정 협의회에 이제 계속 참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개교 2년 차에 와가지고 비슬고등학교가 지금 고교 학점제를 시행을 하면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지를 잘 알고 있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간략하게나마 짧은 시간 안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 과목 선택을 위한 학업계획 수립이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학부모님들 대상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오늘 강의를 마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학생 지금 집에 자녀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뭔가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어렵고 또 이 제도를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게 또 실제로 수업에서 구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연수를 진행을 하고 학부모님들이 듣고 나서 들으면서 이제 이 고교 학점제가 뭔지 본인 스스로 이제 학부모님 스스로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해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 몇 분 뽑아서 학점제로 삼행시를 한번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상품이 있습니다. 예, 상품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점제로 오늘 이제 학부모님들이 조금 생각한 부분을 조금 또는 뭐 학교에 하고 싶은 말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한번 삼행시를 해주신다면 제가 준비한 상품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교 학점제가 필요한 이유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예. 예, 지금 빠르게 변하는 직업 세계와 고용 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진로 개척 역량, 학업 및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는 교육 체제, 학생들 스스로 이제 진로를 개척하는 역량, 그리고 학업과 진로를 설계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 체제가 마련이 시급하다. 이전에는 주어진 교육 과정대로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지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진로를 본인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뭐 학교에서 원한다고 본인이 희망하지도 않는 학과에 원서를 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사회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세계에 적응을 하려면 그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도 바뀌어야 된다. 해서 나온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가 고교 학점제다. 해서 이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요. 이것 때문에 이제 대입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나라에서 봤을 때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그럼 이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개인의 능력을 더욱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 세대보다도 지금 아이들이 더 이제 역량을 키우고 개개인별로 더 월등한 역량을 좀 갖춰야지 미래 우리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고교 학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이제 고교 교육이 획일적 교육과정,
대입에 종속되어 운영이 되는 부분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지나친 성적 경쟁을 유발을 했다. 물론 지금도 대입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획일적으로 교육을 해서는 되지 않겠다. 학생들 개개인별로 진로를 개척하고 거기에 맞도록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 해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서 성장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수업과 평가에 대해서도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책임감 있게 교육을 좀 해라. 이런 취지로 고교학점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한마디로 이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도록 하고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적 학점기 기준에 도달을 하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수업과 평가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발적 학습 동기 그리고 성취 평가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기 때문에 수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평가 또한 이제 9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있고 또 진로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9등급의 이제 성취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 수준으로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도 바꾸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이제 올해가 도입 기반 마련의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해이고 2022년에서 24년까지 일부 적용이 됩니다. 일부 적용이 됩니다. 지금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 현재는 학생들이 이제 그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이제 보충 지도 아니면 온라인 원격 학습 아니면 과제를 제시한다 이런 방법들로 해서 학생들을 좀 이수할 수 있는 제도를 일단은 마련을 하고 있는데 뭐 대학교에서는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재수강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재수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졸업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현재로서는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부분적으로 도입을 조금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2022년부터 24년 현재 1학년이 이제 2학년, 3학년 요때가 이제 부분 도입입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운영 체계를 한번 보시면은 1단계 다양한 과목을 개설을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 맞춤형 과목 개설을 준비를 합니다. 보통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어떤 과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학부모님들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진로 학업 설계입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의 진로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어떤 과목들을 들을 건지 학업 설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인의 진로가 정해지지 않으면 본인이 이제 듣는 과목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과목들을 또 듣게 될 수가 있고 나중에 가서 나는 사회과학 계열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자연공학 계열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목을 이제 급히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대입에서 다 이제 감점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을 빼앗겼으니 조금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여기 1학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이들하고 진로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금 얘기를 나눠보시고 거기에 맞게 학업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지요. 수강 신청도 이제 한 번에 하는 건 아니고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거쳐서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특정 인원 이제 교육과정을 저희가 1차적으로 편성을 했을 때 뭐 A부터 뭐 A, B, C 과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A, B 과목만 선택을 하고 C 과목은 10명도 안 되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은
그게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에는 A, B, C를 깔았는데 선택이 골고루 나와서 다 개설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 수강 신청을 했을 때 요 과목은 너무 적게 나왔다. 그럼 그 신청한 학생들은 너희들은 요 과목은 나중에 소인수 선택 과목이라든가 공동교육과정으로 듣고 일단은 A, B 과목 중에서 골라야 되겠다.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서 수강 신청을 이제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짜고 선생님들 이제 TO를 정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구성이 되면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진행을 하면서 학생 평가 그리고 이수냐 미수냐 미수인 경우에는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학점 취득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실현은 학사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지난번에 이제 학부모님들 오셨을 때 뭐 수강 신청을 했는데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진로를 빨리 정하는 게 어려운데 너무 빨리 수강 신청을 뭐 진행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 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학생들하고 이제 조금 여러 번 고민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진로 박람회, 진로 박람회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고교 학점제 선택 과목 박람회 이런 걸 열어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진로도 고민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들도 고민을 해서 수강 신청을 조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이과 계열이 없는 교육과정이다. 진로 적성에 따라 학생이 과목을 선택을 한다. 고교 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해서 고교 학점 제도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과목을 직접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나만의 시간표가 결정이 되고 개인별 시간표에 따라서 이동하여서 수업을 듣고 나아가서 내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학급도 결정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조금 설명을 좀 돕자면, 저희 인근에 이제 도동서원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세계 문화유산길 걷기로 학생들을 갖고 도동서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이제 중정당이라고 있습니다. 김갱필 선생님께서 후학을 가르치던 곳이었습니다. 그 중정당에 오르는 계단을 보면은 이렇게 돌들이 다양한 모양의 돌들이 이 중정당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학생들이 아닐까. 학생들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본인만의 교육 과정으로 공부를 해서 뭔가 이제 우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둥이 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목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진로의식이 명확해야 됩니다. 진로 학과에 대한 인식, 내가 선호하는 과목, 그 다음에 수능 선택 과목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책임감과 신중한 선택을 가지고 과목을 정하면 되지 않겠나. 학생들 중에 이제 선택 과목을 바꾸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뭐 저도 이제 절차상으로 단순 변경.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친구가 저 과목을 들으니까 저도 그거 듣고 싶어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이제 진로가 확실하게 바뀌었다라는 경우에는 뭐 학기가 시작하기 전이면 보통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이 이제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나이스에 학교 생활 기록부 그 입력 기간이 도달하지 않는 한 며칠 정도는 또
학생하고 이제 상담을 해서 좀 바꿔주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학생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학생들이 조금 불리하게 하려고 이제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의 이제 진로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좀 거기에 맞게 이 취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3개년 학업계획서 본인의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은 3년 동안 내가 어떤 과목들을 듣고 내가 또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이고 학교에는 어떤 행사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참여를 하고 학교에는 이런 과목들이 없는데 내가 선택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로 이제 언제 이런 과목들을 좀 들어볼까 하는 그런 학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좀 코칭을 하고 상담을 진행을 해서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본인이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부모님하고 상담입니다. 한 번은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우리 애는 이 사탐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과탐으로 좀 다 바꿔주세요. 아이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애가 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지 맘대로 사탐을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을 불러서 이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사탐이 하고 싶었고 근데 부모님은 이공계열적으로 내가 가야지 앞으로 뭐 진로가 조금 더 다양하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합의를 하지 않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다행히 반을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는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 같으면 사실 못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을 바꿔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교과서를 미리 받긴 했지만 뭐 일부 교과서 이제 본인이 새로 이제 구매를 하겠다라고 확인을 받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뜻대로 일단 바꿔주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부모님하고 상담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 또는 이제 기타 교과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제 월별로 흐름을 좀 보면은 지금 6월이 되었는데요.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 이런 연수를 좀 진행을 하고 교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다. 우리 학교에는 이런 것들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또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안내를 좀 합니다. 안내는 제가 이제 조만간에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권씩을 좀 나눠줄 예정이고 2학년은 작년에 만든 책자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최소의 수량만 인쇄를 해서 좀 나눠줄까 합니다. 6월에 이제 학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죠. 그걸 작성하기 전에 지금 학부모님들은 자녀랑 진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나눠주셔야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학생들이 이제 수요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에 좀 넣어서 일단은 수요 조사를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과목 개설을 정하고 학생들에게 이제 조사를 하고 뭐 이런 교육 과정 박람회를 열고 하는 것들을 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가지고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네 진로에 이 과목이 맞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과 학과가 뭐 언론학과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과목이 뭐 딱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정해진 것은 딱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어떤 전공에 대한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분야 이제 그 인문 계열성을 보고 과목을 선택하면 충분하다. 전공이 아니라 계열 특성을 보고 과목을 고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과목에 이제 또 연연하지 않고 조금 유연하게 선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담을 좀 통해서 과목을 정한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고 학생들의 이제 수강 신청과
이제 정정 뭐 또는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동이라든가 해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교과서를 이제 무상으로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과서를 주문을 하고요. 뭐 학생별로 시간표를 작성해서 안내도 하고 또 학급도 저희는 편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교사들 TO라든가 그다음에 수업할 교실 이런 것들을 배정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 고교학점제 운영하면 이제 교육과정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요. 저희 여기 보면은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해서 뭐 도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담당 교사, 교과부장 이렇게 구성이 되고 학생들의 또 이제 중요한 내용만 한번 본다면은 수강 신청, 최종 확인 이후 선택 과목에 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조항이 있긴 하지만 학생의 진로가 이제 변경이 된 경우에는 뭐 담임 선생님 상담, 진로부장님 상담, 교육과정 부장 상담, 뭐 학부모 상담, 기타 이제 서약서 뭐 이렇게 해서 한 5종의 서류를 이제 받아가지고 과목을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예. 예. 기초 교과라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가 기초입니다. 탐구라고 있습니다.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체육 예술이라고 있습니다. 체육, 음악, 미술. 그리고 생활 교양이라고 있습니다. 기술 과정, 교양 과목, 그다음에 제2 외국어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교양이고요. 과목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을 저희가 이제 학교에 편성을 할 때 필수 이수 단위라고 있습니다.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꼭 들어야 되는 수업 단위. 국어, 수학, 영어 10단위씩이고요. 사회도 10단위고요. 그 다음에 과학은 12단위, 체육 10단위, 그 다음에 생활교양은 16단위. 과학이 10인데 사회는 왜 10이냐? 사회는 한국사가 이제 필수로 6입니다. 그래서 보통 1학년 때 국어 같으면은 1학년 때 1학기에 일주일에 4번, 2학기 때 일주일에 4번. 그러면 이제 8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어는 졸업하기 전까지 최소 10단위를 들어야 되는데 1학년 때 8을 했으니 2, 3학년 때 본인이 선택할 때 9월을 하나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제 보통 국어 같은 경우에는 또 2학년에 필수로 또 한 과목을 또 깔아줍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10이 되면은 굳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에 듣는 수업만으로는 10단위를 다 채우지 못해서 본인의 진로가 과학 계열 쪽이라고 하더라도 2, 3학년 때 사회 수업을 어떤 과목이든지 하나는 꼭 들어서 시수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때 수업만으로는 시수를 다 못 채우기 때문에 2, 3학년 때 본인이 사회 쪽으로 사회 계열 쪽으로 가고 싶다 하더라도 과학 과목을 최소 한 과목을 또 들어야 되는 뭐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통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1학년 때 주로 듣는 과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단 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과목의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문 교과라고 있습니다. 전문 교과.
전문교과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하는 수업이긴 한데 이게 이제 전공에 이제 특별히 조금 심화된 그런 과목들이라서 학생들이 좀 듣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일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전문교과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듣는 경우에는 아까 그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 진로 선택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듣게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여기 전문교과 1, 전문교과 1에서 지금 현재 개설된 거는 심화수학 1과 심화수학 2가 있습니다. 심화수학 1과 심화수학 2가 있고요. 나머지 전문교과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소인수 선택 과목이나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과 2라고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지금 현재는 전문교과 2는 개설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 역시 소인수나 공동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뭐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수 단위, 보통 교과들의 기본 주당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되는 게 5단위인데 여기에서 학교에서 증감을 얼마까지 할 수 있냐. 일반은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일주일에 3시간에서 7시간까지 학교가 정할 수 있다. 진로 선택 과목은 5 플러스 마이너스 3. 일주일에 5에서 3을 빼면 2가 되죠. 2시간 듣는 것으로 짜던가 아니면 최대 8, 8시간까지 들을 수 있도록 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적정한 시수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사가 이 정도 있으니 그 과목을 이 정도 시수로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성취도가 이제 다릅니다. 성취도가 일반은 5단계에다가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고 3단계 성취 수준에다가 분포 비율 A, B, C가 몇 프로씩 분포가 된다라는 그런 분포 비율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잠시만요. 보시면은 메뉴에 이제 영어 공통 일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성취도 5단계. 성취도 5단계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체육에 가보면 이제 진로라고 되어 있죠. 스포츠 생활 이런 것들은 성취도 3단계. 음악 미술은 또 예술 과목이라서 성취도 3단계. 그다음에 저 맨 밑에 보시면은 수학에 보면은 진로 기하라고 하면은 성취도 3단계.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일반이라서 성취도 5단계의 석차 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진로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이 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에서 이제 조금 부담이 조금 적게 됩니다. 등급 1등급에서 9등급까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조금 적고요. 그렇지만 또 성취도 하고 성취 비율은 또 나오고 그 성취 분포 비율에 따라서 대학교에서 또 이제 차등적으로 이제 점수를 또 매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금 뭐 지루하신 것 같아서 중간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수학 선생님으로서 학생들하고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습이 중요할까, 수업이 중요할까, 복습이 중요할까,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이제 많이 던져봅니다. 학부모님들은 어떤 게 중요한 것 같나요?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학생들은 복습이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복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학부모님들 말씀처럼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이제 누구 친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예습은 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니까 어떤 식당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식당에서 내가 이제 대화를 나누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은 수업이 될 거고요.
갔다 오고 나서 찍은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면서 야 이거 진짜 맛있었다 좋았다 이거는 복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함께 있는 그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수업이 중요하다라고 아이들을 설득을 시킨 다음에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습과 복습 중에서는 예습과 이제 복습 중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걸 일단 얘기를 했고 예습하고 복습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복습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학생들도 복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도 학창 시절에 복습인 줄 알았습니다. 복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생일 때 서울대에 갔던 이제 사촌 형님한테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냐라고 하니까 예습해라 이러더라고요. 예습해라. 그래 예습을 제가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숙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예습을 또 하려고 하니 또 다음날 공부할 거를 예습할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려면 가방도 무거운데다가 뭐 밤새도록 해도 예습을 다 못 끝내겠고 너무 힘든 겁니다. 실천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원래 뭐 좀 부지런하지도 않았지만은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는 것이 저도 서울대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진로하고 맞지 않아서 경북대로 진학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공부를 했던 비결이 예습인데 예습을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제일 잘했던 거 이거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10분이죠. 예나 지금이나 10분인데 5분은 화장실 가고 5분은 오늘 할 내용을 펼쳐서 내가 미리 한번 읽어보면서 잘 읽어도 모르겠는 부분을 질문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해결될 때까지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선생님에게 마치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들으니까 뭔가 이제 내 스스로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수업에 대한 목적. 선생님은 칠판에 학습 목표라고 적습니다. 저도 늘 적는데 그건 이제 제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의 목표가 되진 않거든요. 학생들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한데 그 5분 동안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 그게 그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뭔가 이제 내 스스로 예습을 통해서 수업이 완벽해진다. 수업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예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수업이 완벽해지면 복습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저는 뭐 돌이켜 보면은 시험 기간 때 이제 벼락치기를 많이 했었는데 벼락치기를 함에도 성적이 좀 그런대로 나왔던 이유가 수업 시간에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으니까 복습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요 얘기를 많이 해주긴 합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 앉아서 이제 미리 읽어보고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거의 뭐 종치고 이제 나서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사물함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작은 학습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댁에 가시면은 자녀하고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네가 쉬는 시간에 뭐 어떻게 보내고 있나 쉬는 시간에 미리 공부할 책을 한번 펴보는 거 그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하지 마시고 어디서 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서울대 간다더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고교 학점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과목 선택시 뭐 유의사항 제가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안내 책자를 다 만들어서 제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거기 다 나와 있으니 편하게 좀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 진로 선택 교과 3과목 이상 편성해라. 뭐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에 위계성에 맞게 수업을 들어라. 1, 2 과목이 1, 2가 있으면은 1 듣고 2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라. 학생들도 그렇게 신청을 하고 해서 요거는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 다 확인을 거칩니다. 그래서 네가 이 과목을 들으려면 그 전에 요 과목을 들었어야 됐는데 안 신청했구나. 고치자. 이렇게 상담을 다 해줍니다.
필수 2주 단위. 아까 전에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는 최소로 들어야 되는 시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 10, 과학 12. 그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탐, 과탐 한 과목 이상 들어야 된다. 몰아서 선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또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위계성을 가지는 과목, 뭐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영어 1, 2. 영어 1을 듣고 영어 2를 들어야 된다. 물리학 1, 2가 있으면 1을 듣고 2를 들어야 된다. 제2외국어 1, 2. 1을 듣고 2를 들어야 된다. 수학에서도 1학년에 수학을 들으면 2학년 때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기하를 들을 수 있다. 여기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들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원, 수학2 물론 저희 학교에서 수학원과 수학2를 이수하도록 해놨는데 뭐 그거를 이제 듣지 않는 학생들도 뭐 기하나 확률과 통계는 다 들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경제수학을 네가 들으려면은 수학원을 들어야 된다. 수학원은 저희가 또 이제 필수로 깔아놨기 때문에 경제수학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미적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미적분을 들으려면 수학원, 수학2 들어야 된다. 근데 저희도 이제 뭐 또 수학원, 수학2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수능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수학2를 학생들에게 선택하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선택하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이니만큼 필수로 깔아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본다면은 뭐 수학을 들으면 수학원 들을 수 있고 수학원 들어야지 수학2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원은 1학기, 수학2는 2학기. 수학2를 들어야지 미적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원은 2학년 1학기, 수학2는 2학년 2학기, 미적분은 3학년 1학기가 됩니다. 확률과 통계는 2학년 1학기, 2학기 다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수학원과 수학2 듣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이렇게 1학기, 2학기에 깔아놓았습니다. 3학년에 가서 네가 전개수학을 들을 수 있다. 수학원을 들었기 때문에 기타 이런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인데 뭐 선행에 관계없이 들을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수학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 수능에 도움이 되려면 수능에서 이제 수학 성적을 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현재 3학년에 이제 미적분 외에 수능에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이 심화수학 1과 심화수학 2라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들어보셔도 아시다시피 이제 심화된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 나오는 과목 그 내용 이외의 것들이 추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수능 준비를 하려고 하니 좀 힘든 걸 좀 많이 느껴가지고 수능을 조금 준비하는 과목인 이런 통합수학이라고 하는 과목도 있더라고요. 새롭게 이제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만든 교과입니다. 통합수학 1은 확률과 통계를 수능 때 치려고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은 딱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들만 이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통합수학 2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듣고자 하는 학생들만 딱 시험에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교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좀 협의를 해서 조금 수정을 좀 해나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여기 1, 2는 위계가 없습니다. 요거 1, 2는 위계가 없어서 1을 듣지 않아도 2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학년 2학기의 학생들이 수능 전에 조금 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 독서하고 문학은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독서하고 문학을 1학기, 2학기 깔아놓았고 선택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한 과목을 시험을 쳐야 된다. 해서 저희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학생들이 3학년에 공부할 수 있도록 두 개 다 1학기, 2학기 둘 다 깔아놓았습니다. 학생들이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1학기에 들을 거, 2학기에 들을 거 선택할 수가 있고요. 수학은 수학원, 수학2 공통인데 필수로 깔아놓았습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깔아놓았습니다. 해서 이제 이 국어하고 수학이 선택해서 이제 시험을 치는 이런 제도에 맞게 교육과정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연간 깔려 있는 과목들이 이렇게 쭉 깔려 있습니다. 1, 2학기 좀 섞여 있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예술, 생활교양 및 제2외국어에 저희 학교에 깔려 있는 과목들이 이러이러한 과목들이 깔려 있다. 많이 개설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뭐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선택 과목으로 또 개설을 해서 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학년에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수능 준비할 수 있도록 다 깔아져 있고요. 3학년에 미적분, 그다음에 현재 심화수학 1, 2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는데 심화수학 1, 2는 이제 진짜로 심화수학 할 학생들만 선택을 하고 수능에 또 준비가 되는 과목을 또 추가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또 하고 있고 기타 다른 선생님들도 지금 학생들 저희가 이제 매년 교육과정을 조금씩 바꿔오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조금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들끼리 결정을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지역위원 대표 이렇게 모여서 같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학부모님들이 제시할 수 있고 그 통로는 학부모 대표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대표위원 또는 뭐 저 이제 교육과정을 맡고 있는 저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1학년, 2학년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잘 보이십니까? 네. 예. 지금 여기 보면은 뭐 기본 단위 8, 운영 단위 8. 요거는 기본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단위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위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 듣냐 뭐 이겁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 듣냐인데 그 8단위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8시간을 듣는다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1학기에 4시간, 2학기에 4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학기에 국어 4시간, 2학기에 국어 4시간 해서 연간 요 8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에 주당 4시간, 독서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에 4시간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럼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우리 학교를 그냥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16단위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기준이 되는 10단위를 넘었기 때문에 국어를 더 안 들어도 됩니다.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수능 선택 과목인데 나 수능 안 친다. 그럼 그 과목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도 졸업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1학년 때 1학기 때 4, 2학기 때 4,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하면은 16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미적분, 확통, 기하 다 선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수능을 치겠다면은 그 중에 뭐 최소 한 과목 이상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제 6단위 1학년 때 끝내게 되고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통합사회에서 6단위밖에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4단위짜리 과목을 하나 또는 뭐 3단위짜리 과목이라면 하나로 부족하니 2과목 뭐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1학년 때 8단위입니다. 이제 4만 추가를 하면은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체육 10으로 맞춰 놓았고요. 음악 미술도 10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체육 음악 미술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정보 논술 교양이 지금 10단위입니다. 그러면 요 16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제2외국어나 교양 과목 중에 추가로 이제 6단위를 더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 학교는 2학년 때 중국어하고 일본어 그리고 프로그래밍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필수 위주 단위를 맞추고 있고 학생들이 원하면은 3학년 때 그 과목들을 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제가 금방 이런 숫자들 다 설명을 드렸고 여기 보면 학년제, 학기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학년제. 학기제는 한 학기에 그 수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들으면은 그 수업을 이제 다시는 이제 들을 기회는 없고 그리고 1학기에 들으면은 1학기, 2학기에 들으면 2학기에 교과 세트까지 다 정리가 되어서 성적이 완결이 나고요. 그 다음에 학년제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그 과목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배운 내용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과목이냐 진로 선택 과목이냐에 따라서 여기 성적 처리 유형도 5단계의 석차 등급이 나온다. 아니다 3단계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네, 여기 선택군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2학년 가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게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국어는 1학기 때 고전 읽기, 영어 독해와 작문 1학기, 그리고 확률과 통계 1학기 요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일주일에 4시간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좋을까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보면은 고전 읽기는 2학기에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학기나 2학기는 내가 고전 읽기를 듣고 싶다 하면은 1학기나 2학기 중에 한번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서 한번 들으면 되고요. 영어 독해와 작문은 1학기에만 나와 있어서 1학기에만 신청을 해야 되고 영어권 문화는 2학기에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기하 과목이 2학기에만 개설이 되어 있고 확률과 통계는 1, 2학기 같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이제 보통 나는 수능에서 기하 과목을 치겠다 라고 하는 학생은 2학기 때 반드시 기하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 2학기 때 뭐 영어권 문화나 확률과 통계, 고전 읽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기하를 수능에서 칠 거니까 일단 기하를 2학기 때 듣고 그럼 1학기 때 뭘 들을 것인가? 1학기 때는 뭐 고전 읽기, 뭐 영어 독해 작문, 또 이제 확률과 통계도 공부하고 싶어. 그럼 확률과 통계도 또 해서 수학만으로도 들을 수 있고 뭐 국어 수학, 뭐 영어 수학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국어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국어는 1, 2학기 한 번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은 이제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면은 석차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하 들을 때는 조금 마음 편하게 본인의 진로에 맞게 공부를 또 할 수가 있고 확률과 통계는 석차 등급이 나와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내신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고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현재 지금 보면은 학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학년제에서 이런 사회, 과학 묶어서 사회탐구, 과학탐구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해라. 두 과목을 선택을 하면 얘는 1년 동안 그 두 과목만 배웁니다. 뭐 세계지리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1학기에 3시간, 2학기에 3시간에서 6단위. 경제를 선택했다 그러면 1학기에 3시간, 2학기 때 3시간에서 6단위. 같은 학생들이 같은 학생들끼리 그 과목을 1년 동안 쭉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기제인 적도 있었고 학년제인 적도 있었습니다.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이제 올해 바뀐 이유가 학생들이 조금 수능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사탐 과탐에서 조금 좋은 급을 받아가지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기제로 하니까 3학년에 갔을 때 조금 많이 까먹더라. 그리고 학기제로 하면 4단위밖에 안 되니까 수학 같으면은 그 수학이라는 시험 안에 수학원, 수학2, 확통 뭐 이렇게 최소 3과목이 합쳐져서 한 과목이 되는 건데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그거 하나가 그냥 한 과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4시간에 좀 끝내는 거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없게 된다 해서 이제 학년제로 바꿔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밑에 지금 보시면은 뭐 일본어, 중국어, 그다음 프로그래밍 요걸 가지고 지금 현재 2학년 반편성을 좀 해놓은 상황이고요. 고교 학점제를 하면 이제 문제점이 학생들이 수업 시간표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너무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좀 학교가 이제 또 소란스럽기도 하고 또 담임 선생님께서 학급 전체적으로 이제 또 지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한데 계속 흩어지다 보면은 그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도 같은 반 학생들끼리 수업을 듣고 학급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그 학생들끼리 수업을 듣는 과목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선택 과목들 중에 반편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과목을 가지고 반을 선택을 하면 내가 비록 선택을 했지만은 자기 반에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로 반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그렇게 기준이 되는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국어, 영어, 수학에서 3학년에 가서 3학년에 가면은 이제 국영수가
전부 다 이제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 수학 하나도 안 들을래 하면 진짜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 하나도 안 들을래 하면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영수 수업이 1학년, 2학년에는 깔려 있지만 3학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능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교육과정 편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제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선생님들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와 규정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학년에 보시면 여기 1학기에 교과 총 시수가 31, 2학기 때 교과 총 시수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학기 때 시수가 상당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보면은 한 학기 동안 내가 교과 수업을 31시간씩 창체 빼고 31시간씩 듣는데 2학기는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왜 이렇게 적게 배워요? 이제 이게 저희가 운영의 묘미인데요. 수능 이후에 있는 교과 수업을 좀 앞으로 당겨서 수업을 하고 수능 이후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진로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수능 전에 이제 교과 관련 수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조금 수능 전으로 교과 수업을 미리 땡겨서 수능 준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고 많은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선택 과목 했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뭐 여기 보면 학생 1번은 고전 읽기 그리고 뭐 경제, 윤리와 사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경제는 A1, 윤리와 사상은 B1, 고전 읽기는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A, A1, A2, 뭐 B, B1, B2, 뭐 D, D1, D2 같은 D라도 이렇게 이제 번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단 같은 A면은 A든 A1이든 A2든 동시간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교실이 다른 겁니다. A, A1, A2 교실이 다르고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르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고전 읽기에 1번 학생은 D, 2번 학생은 D1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고전 읽기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교실은 다릅니다. 교사도 다릅니다. 근데 성적은 이 학생들 합쳐서 냅니다. 합쳐서 등급이 나가게 됩니다. 학생 1이 선택한 게 고전 읽기, 경제, 윤리와 사상, 학생 2는 고전 읽기, 세계지리, 지구과학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 읽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만약에 D였다면 같은 교실에서 듣는 거고 D와 D1인 경우에는 다른 교실에서 듣게 되는 경우입니다. 뭐 이런 수업을 듣는 교실에 대해서 이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성적에 따라서 이제 조금 균등하게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인원수 그리고 또 이 학생이 어떤 다른 과목을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조정을 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바꿔주는 경우는 없는데 보통 뭐 학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연루가 되어 있으면은 이 학생하고 수업을 같이 듣는 것이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바꿔주긴 하지만은 보통은 규정에 맞게 정해진 대로 하고자 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학생 2는 세계지리와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회도 하나 듣고 과학도 하나 들었습니다. 이 학생의 진로가 사회과학 계열일지 자연과학 계열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2학년 때 이렇게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들었으면은 3학년 때 가서는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1번 학생은 경제하고 윤리와 사상 사탐 과목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3학년에 가서 과학 과목을 하나는 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과학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하나는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 학생이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으면은 저희가 이제 시간표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A라고 되어 있는 것에는 학생이 여기 지금 2번 학생 같으면은 세계지리가 A1이죠. 요 A 시간에 이 학생은 세계지리 수업하는 곳으로 갑니다. 세계지리 수업하는 곳으로 가고 1번 학생은 경제를 선택을 했죠. 그러면 요 A 시간에 쟤는 경제 들으러 갑니다. 경제 들으러 갑니다. D, D1 둘 다 고전 읽기입니다. D 시간에
고전 읽기 들으러 가는데 교실이 다르겠죠. 네, 교실이 다릅니다. 여기 비어있는 시간은 뭐냐? 비어있는 시간에는 공통 과목이 채워집니다. 학생들 같은 반에서 듣는 과목들. 음악, 체육, 문학 이런 것들은 필수로 깔려져 있는 과목들. 이런 것들 교실에서 듣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일본어. 일본어는 필수 과목이 아닙니다. 얘가 선택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요 일본어를 가지고 저희가 반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교실에서 반 친구들하고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시험을 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험 날짜가 중학교는 뭐 하루 이틀 정도면 시험이 끝나는데 고등학교는 4일 정도 해야 됩니다. 과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또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경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세계지리도 선택을 했는데 세계지리 시험이 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계지리와 경제를 선택한 학생이 있으면은 그 두 과목은 동시간대에 개설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이제 굉장히 일정이 길어지고 학교 지정 과목은 교실에서 실시를 하지만 선택 과목은 이동 수업 교실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좀 고사 기간이 길고 또 어떤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와서 시험을 치는 과목이 뭐 한 과목 내지는 또 아예 없는 경우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다 이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예 시험을 안 치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 같은 경우에는 정기고사에 포함시켜서 이제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그렇게 했을 경우 좀 어려움이 많아서 보통 수행평가로 많이 실시를 합니다. 정기고사의 일부 시간표를 이제 살짝만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6월 22일에 이 학생은 1교시에 화작을 여기 가서 어떤 자리에 앉아서 쳐야 된다. 2교시에는 심화수학인데 어디 가서 어떤 자리에 앉아서 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학생별로 뭐 과목하고 시험실 좌석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1학년은 국어, 통합과학, 영어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다 같은 반 아이들이 같이 듣는 과목들입니다. 그럼 얘들은 이제 다 시험을 치겠죠. 그래서 1학년 같으면은 2교시 마치면 집에 갑니다. 1교시 마치면 집에 갑니다. 2학년은 영어는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다 같이 시험을 치지만 2교시에 보면 정치화법, 물리학원이 있습니다. 저 과목을 신청한 학생만 남아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나머지는 기가입니다. 나머지는 기가이고 여기 4월 30일에 보시면은 수학원 다 같이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든 교시에 시험을 치고 생명과학원, 윤리와 사상 신청한 학생만 남아서 시험을 칩니다. 근데 저는 생명과학원을 선택을 하지 않았고 윤리와 사상만 선택했다. 그럼 이 친구는 요 2교시 때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에 가서 기다렸다가 시험을 치고 가야 됩니다. 3학년에 보시면은 뭐 생윤 언어와 매체가 있습니다. 나 두 과목 다 선택 안 했다. 그러면 아침에 왔다가 출석하고 기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선택 과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듣고 싶은 과목이 없다면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인데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면은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학교에서 열 수도 있고 다른 학교에서도 열 수 있고 하지만 그 학교 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과목들이 뭐 다른 학교에 뭐 심화 물리학 탐구, 원리를 깨치는 물리 실험, 시사 디베이트, 사회 뭐 현상 탐구 이런 프로그래밍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저희 이따 저희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또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온라인은 교실 온다시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집에서 방과 후나 뭐 아니면은 주말 아니면 방학 때 온라인으로 직접 가지 않고 수업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들어도 좋고 온라인으로 들어도 좋고 둘 다 이제 뭐 성적 산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준에 맞게 크게 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 온라인 같은 경우 이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교육과정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교육과정 밖이라고 하면은 저희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들을 일단 다 듣고 그 외의 시간에 듣는 것이라면, 교육과정 내라고 하면은 우리 학교에서 선택군 체육음악 미술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체육음악 미술을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을 그 시간에 듣겠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3학년에서 스페인어를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스페인어를 요 학생들은 화요일 3교시, 수요일 3, 4교시, 목요일 3교시에 학습 지원센터라고 하는 온라인 수업 센터에서 준비된 노트북으로 대구고등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스페인어 수업을 다사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체육음악 미술 대신에 스페인어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수업을 하는 대구고등학교, 또 수업을 같이 듣는 다사고등학교하고 수업 시간을 맞춰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힘들지만 좀 시도를 해보자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저희 학교에 이제 조금 부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보통은 교육과정 외에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인수하고 이제 공동교육과정하고 많이 좀 어려운데요. 공동교육과정은 우리 학교 학생하고 다른 학교 학생 20%, 10명 중에 2명이 다른 학교 학생이 있어야 되고, 요거는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우리 학교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비슬고에서 공동교육과정 한대 그러면은 저희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 거고요. 다른 학교 학생이 섞여 있습니다. 비슬고에서 소인수 수업 한대 그럼 우리 학교 학생만 있고요. 외부 선생님이 하는 수업입니다. 요게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이다, 다른 학교 섞여 있구나, 소인수다, 외부 선생님이 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같으면은 지금 1학기 때 보건 수업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 2명하고 저희 학교 학생 7명에서 보건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고, 소인수는 지금 세계 문제 미래사회, 심리학, 빅데이터 분석, 물리학 실험 이거 다 다른 외부 선생님이 하십니다. 학생은 다 저희 학교 학생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학생들이 뭐 원해서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선택 과목을 이제 학생들이 듣도록 이제 하면은 학생들이 욕심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욕심을 굉장히 많이 내서 막 다 듣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게 방과 후나 주말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많이 뺏기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물론 이런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많이 봅니다. 선택 과목을 바라보는 대학들, 뭐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뭐 자발적인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이런 과목들을 이제 보고 판단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판단을 하고, 뭐 전공 관련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보겠지요. 근데 대학교도 이 학생이 본인의 역량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과목들을 이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읽어보면은 다 탈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안 했는 게. 그래서 대학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너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거기에서 좋은 성취도를 나타내고 거기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잘 적히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소인수나 공동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진로교과 또는 전문교과의 수강 여부가 어느 만큼 중요하냐, 실제로 대학교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대학교 입학 사정관들에게 물어봤고, 지금 대입 컨퍼런스라고 이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사정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불리는 없다. 특정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감점하지는 않는다. 이 학생이 물리학 1을 듣고 2를 안 들었다고 해서 감점하지는 않는다. 대학마다 대학은 교과마다 선생님들의 기록하고 평가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제 한 과목을 듣더라도 제대로 들었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막 이것저것 듣는 것이 중요한 거는
아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가산점 더 주고 그런 거는 없다. 기본적인 교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뭐 열심히 듣고자 하는 것은 이제 좋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이제 본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조금 중요하니까 보통 한 학기에 저는 꼭 필요하다면 한 학기에 한 과목 정도를 좀 추천을 하고요. 근데 욕심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최대 2과목까지 공동 하나 소인수 하나 이렇게 해서 2과목까지는 가능한데 그렇게 듣는 친구도 있지만 진짜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다라는 거 얘기를 드립니다. 진로를 탐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집에서 학생들이 무료로 진로 탐색 검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EBSI에 들어가면은 진로 탐색 검사라고 있습니다.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무료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진로 탐색 검사 EBSI 여기에 가면은 뭐 학습 유형 검사, 진로 탐색 검사 이런 것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자녀하고 이런 거 한번 해서 같이 읽어보면서 야 나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너는 이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결정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목 선택 가이드북 링크 뭐 작년에 만든 교재이고요. 과목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 과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과목들이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듀넷티클리어라고 에듀넷이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교육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교과별로 이제 교육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 교과별로 교육과정 해설서가 있지만 그거를 본인의 진로에 맞게 또 설명해 놓은 것이 이 과목 선택 가이드북이다.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뭐 작년에 저희가 이제 수업을 했던 학교 알림이에서 이제 성취 기준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했는지 성취 기준,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은 작년에 이 과목이 이렇게 수업을 했구나라는 게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학교 실정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정보 공시,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평가 기준을 살펴보시면은 제일 좋지 않겠나. 그리고 올해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할 자료들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정리가 되면은 그걸 좀 검토해 가지고 인쇄해서 학생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예, 오늘 학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어쨌든 돌아가시면은 내가 아이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돌아가시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뭐 지치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11종류의 타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뭐 내가 매우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이상형이 되고 싶은 사람, 조언과 도움이 필요할 때 찾게 되는 사람, 내 인생에 중요한 사안에 관여해 주는 사람, 인정받고 싶고 그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등등 이렇게 이제 타인들이 나와 있는데 나는 자녀에게 이제 어떤 존재일까를 한번쯤 고민해 보시는 시간도 좀 가지면은 어떨까 싶고요. 그런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그 대세코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대세코 프로젝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지식, 정보, 기술 등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 협동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 EBS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의 5부작 다큐멘터리의 5부입니다. 5부.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EBS 다큐멘터리 시험 5부 이렇게 하면은 한 3개 정도로 끊어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이 나와서 이 대세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게 있습니다. 뭐 수능 만점자도 나오고요. 의대생도 나오고
뭐 그냥 예술대학교 다니는 학생도 나오고 지방사립대 다니는 학생도 나오고 수능 올 9등급 받은 애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 학생들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평가를 영상을 찍어가면서 학생들이 이런 프로젝트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은 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이라든가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을 이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잘했는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뽑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뭐 수능 9등급이 이제 순위권 안에 든다든가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영상의 핵심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누구도 평범하지 않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 우리 자녀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믿어주는 순간 자녀는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학에서 파이라고 하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소수점 아래 숫자들이 무한히 계속 반복이 되는데 반복이 되지 않고 계속 나오는데요. 반복이 되지 않고 불규칙하게 계속 나열되는 무한 소수의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불규칙하지만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런 마음으로 비슬고에서도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너무 유익하셨죠? 네. 교장선생님 뭐 한 말씀 더 하실 게 있으세요? 불 좀 켜주세요. 네, 설문조사 지금 설문조사. 저쪽에도 볼좀 켜주세요. 우리 어머님들 그 학부모님들 강의 어떻습니까? 베스트입니까? 네. 저도 이 비슬고 근무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이 75분 선생님하고 많은 우리 교직원들이 계시는데 정말 능력이 대단하다. 정말 능력이 대단하다. 제가 가끔 깜짝 놀라는데 우리 비슬고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여기 올 때부터 그랬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비슬고에 근무하시면서 계속해서 분투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계속 업그레이드시고 학생들한테 예정과 열정을 그래서 아마 이렇게 베스트가 된 거죠. 비슬고에 4년 근무하시고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대구 교육청의 핵심 요원들로 다 나갑니다. 대구 교육청에서 이거 꼭 이런 대구 교육청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수업이라 사업을 해야 되는데 딱 들여다보면 비슬고 선생님들 이게 딱 데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결국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주지 부장 그 서울대 합격했다는 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요. 대단한 능력과 그 다음에 열정과 그 다음에 그 의지가 대단합니다. 대구 교육을 하고 장치 이끌어갈 핵심 요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앉으세요. 많이 지났는데 우리 그 김춘식 부장님이 많은 그에게 내용을 전달하려고 예를 썼는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무엇을 듣고 가실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지금 머리에 남아 있는지 그리고 자녀들한테 어떤 그 영향을 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학생들한테 지금 요구하는 거 학생들이 꼭 이리 줬으면 좋겠다. 계속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습 공부는 너 스스로 하는 것이다. 용어로 쓰면 자기 주도.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다. 너 스스로 공부를 해서 성취를 이루어야만이 그것이 진짜 네 것이 되고 그것이 확산이 되고 확대가 되지. 학원이라든지 엄마, 아버지, 선생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노력해서 해라. 이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들 보시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 제가 언뜻 보면 우리 학생들 여기에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부에서는 학원에 너무 의존해서 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공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진로 개척, 자기 스스로 학교 생활 프로그램 여기에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발군의 능력. 너가 해봐라. 학교 부서 자체가 학생 자치부가 있습니다. 15개 부서 가운데 우리 학교는 특이하게 다른 학교 없는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 자치부. 학생 자치부에서 모든 것을 기획해서 추진하는 그런 학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예산을 거기에 많이 지금 배정을 해놨습니다. 학교 예산을 학생 자치부에 투입을 해가지고 너가 원하는 사업, 너가 원하는 아이디어 내가지고 해봐라. 해하니까 뭐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죠. 깜짝 놀랍니다.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수성날 상장 만들어준 거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아이디어 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도 내 잘해가지고 좀 자랑을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너희들 잘하고 의미 있다 이렇게 계속 격려 칭찬하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답답할 겁니다. 지금 듣고 비교하고 해보니까 내 자녀는 자꾸 못한다 안 된다 그렇게 많이 답답해가지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학원에 다 거치고 잔소리하고 공부하는 또 문 또 열어보고 막 확인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우리 자녀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하니까 믿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배부해드린 설문지를 나가실 때 출입문 밖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학부모 코디네이터이신 우리 1학년 장정택 어머님께서 받아주실 거고요. 음료도 준비했습니다. 한 개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11월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뭐 이런 것들의 평가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혹시 삼행시 지으신 분 계십니까? 학전제 지으신 분, 예, 어머니, 지으신 분, 요거 듣고 가시면 마이크를, 삼행시. 예, 제가 오늘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점수 올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요? 방법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습니다. 네, 같이 오늘 한번 띄워드리죠. 예. 학점제로 자기 주도적으로 교과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학교. 점점 더 성장하는 비슬고등학교가 제일입니다. 뭐 시상. 예. 이거 연습장인데 주변에 학부모 어느 학년에 어느 자녀? 3학년 이다슬 학생이랑 1학년 이다은 학생. 3학년 이다슬 1학년 이다은 학부모님 그거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학생 친다 좀 해서 엄마 상받아. 예. 오늘 수고. 3학년 예 방송국.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회장입니다. 아까 늦게 와가지고 인사 못 드렸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삼행시 그거 적은 거 좀 주십시오. 메모하셨습니까? 그럼 좀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예. 괜찮아.
예, 바로 가도 되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 번씩 오시잖아요. 그 뭐죠? 그 지난번에 체육대회 때 오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애들 너무 재밌게 코로나 했거든요. 때문에 모이는 게 네, 네, 네. 많아서 해마다 체육대 할 때 왔었는데 네, 원래는 원망스러워요.